자, 문제 해결 기법. 이번 주제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을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그,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발산사고와 수렴사고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있네.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은 발산사고와 수렴사고를 모두 잘하며 중요한 것은 두 사고를 철저히 분리한다는 것이다. 여기 분리에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자, 문제 해결을 잘하거나 못하는 동료들의 행동을 관찰했는데 발산사고와 수렴사고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됐다 이거야. 그래서 발산사고를 잘 하기 위한 기법이 브레인스토밍이다. 자, 일 잘하는 사람 뭐라고? 발산사고도 잘하고 수렴사고도 잘한다겠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거는 브레인스토밍이야. 브레인스토밍은 발산사고를 잘하는 기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발산사고는 뭐냐? 이거부터 보자고. 발산사고. 발산사고는 문제 대안을 창출하는 사고야.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잘 만들어내는 사고라. 그 대안이 하나 있나? 다수의 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거는 창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발산사고 하는 방법을 다루는 건데 이러한 세 가지를 일단은 기억을 해둡시다. 그러면 반대로 수렴사고는 뭐냐 이거지. 그러면 발산사고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도출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걸 도출해. 그리고 물론 이제 그룹핑도 하고 이렇게 하지. 그러면 이 중에서 아주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게 수렴사고라. 발산을 막 했으면 발산을 추스리는 게 수렴사고라는 얘기야. 문제에 가장 적합한 하나 혹은 몇 개의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수렴사고다. 그리고 이거는 논리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좌뇌를 활용한다. 좌뇌를 활용한 접근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발산사고의 특징은 낮더라도 열더라도 그러니까 넓게야 넓게 많이 만들어내는 거고 수렴사고는 좁더라도 깊이 있게 사고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창의적인 사고를 이렇게 좀 방해하는 건 뭐가 있을까? 그지? 여기 보면 정리해 놨는데 먼저 인식의 장벽이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 원래는. 그래서 항상 뭐가 생겨? 편견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인식의 장벽이 있다. 이런 걸 깨야 된다는 얘기지. 또 문화의 장벽. 문화는 일종의 막 습관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 문화에 젖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습관화돼 있고 거기에 고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화에 권에 있는 거를 모르잖아. 그쪽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런 장벽도 타파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감정의 장벽. 감정을 앞세우면 뭐든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의력이 좀 되려면 실패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넓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는 문화도 띄워놓고 인식도 띄워놓고 이런 과정에서 창의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먼저 유창성. 이건 뭐냐? 많은 대안을 생성하고
많은 수의 대안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많은 대안 생성이라는 게 막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대안도 막 내놓다 보면 그 중에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는 거야. 1, 2, 3 막 여러 가지 하잖아. 그러면 이게 3번이 아주 엉뚱한 거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지만 또 1번과 이렇게 연결돼서 새로운 1-3의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안을 나와야 되는데 이러려면 사람이 거침없이 해야 돼. 뭐 체면을 차려야 되는가 누구한테 비난받을까 봐 걱정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야 돼.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창성이라고 돼 있어. 이거는 아주 독특한 대안들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의 벽을 확 깨고 저 너머에 있는 뭔가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한 대안이네. 이렇게 신기한 것들을 많이 내놓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융통성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A와 B가 뭐 A에 대한 대안을 만든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것들만 주로 내놓아요. 근데 이거와 정반대를 내놓으면 또 이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이한 종류의 대안을 생성하는 거다. 이거는. 그리고 많은 상이한 범주의 대안들이 생성해내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될 때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정교성이라고 하는 거는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에 세부로 들어가서 완벽하고 좀 풍부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두 번째로 브레인스토밍에 네 가지 원칙과 절차가 있어. 네 가지 원칙과 절차가 있겠지. 어쨌든 여기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 같아. 1941년 BBDO 광고 대리점에 알렉스 업스본이 광고 관계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브레인스토밍이다. 브레인스토밍은 널리 팀별로 사용되는 아이디어 창출 기법으로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이나 개선을 위한 기회를 찾아오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 기법의 취지는 집단의 효과를 살리고 아이디어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자유분방하게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브레인, 그지? 두뇌야, 그지? 스토밍, 막 폭풍, 그지? 그 두뇌 폭풍이야. 뭐 두뇌에서 뭐 번쩍번쩍한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해는 그런 거다. 브레인스토밍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의 특징이 뭐냐? 비판 금지. 왜? 유창하게 막 내야 되는데 그거를 비판하면 안 되지. 서로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들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해요. 자, 아이디어 편성. 너무 그 아이디어에 이게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오면 A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어떤 사람들이 쭉 자기 생각들이 있을 거냐. 그런 지금 나온 아이디어에 가미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아이디어에 나도 편승을 해야 된다. 그런 거고. 이제 양을 추구한다 했는데 이게 뭐야?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잖아. 발산. 많은 양을 내놓으면 그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 유지다. 자유로운 분위기래야만 좋은 또 엉뚱한 많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비판을 금지한다. 아이디어에 편승해라. 양을 추구해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해라.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아주 뭐 직급이 높은 사람은 나가든가 아니면 정말로 거기서는 다 수평적인 상태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아이디어 발상과 비판 시간을 분리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 발상하는 시간과
비판 시간은 분리한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막 발산해내는 과정에서는 비판을 금지한다 이거지. 그리고 수렴할 때 이제 걸러낼 때 서로 토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4대 원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질보다는 양이야. 왜? 여기서는 발산이라고 그랬지. 발산. 많은 양이 나오다 보면 그 중에 서로 연결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지. 또 자유분방한 사고가 필요하다. 자유분방하다는 얘기는 엉뚱한 생각도 하고 뭐 인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래서 현실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에 또 판단은 유보 금지한다. 뭐 아이디어 나왔을 때 이것이 좋다, 나쁘다, 비판 뭐 이런 거 다 금지, 다 모아놔봐. 그럼 돼. 그래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나 비난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내는데 방해하는 거야. 왜?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게 되면 내가 또 내면은 평가받을까 봐 못 내는 거지. 또 다른 사람 아이디어에 편승한다. 이미 나온 아이디어에 조금씩 변화를 줘서 다시 제시하는 거야. 이런 걸 권장하는 거야. 항상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만 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남이 낸 아이디어에 내 생각을 담으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굉장히 권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비판제 금지인데 비판 금지하는 이유는 비판을 하게 되면은 그 평가를 받는 거 느낌이 드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 더 이상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고 뭔가 좀 이거 내놓으면 어설픈 것 같은데 이거 또 뭐 비판받지 않을까 평가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수직적 관계를 또 유지하잖아. 비판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 관계. 그래서 그런 거를 금지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선입견, 편견, 지식의 결핍, 과잉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 이거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낸 것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이런 거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 자, 또 아이디어에 편승한다는 얘기는 받아들이라는 이제 상대방이 얘기한 거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인데 그럼 이거를 넣어서 내가 추가로 아이디어를 좀 내볼까? 이렇게 나도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좀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생각이 넓어지고 사고의 융통성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평가는 수렴적 사고할 때 하는 거지. 지금과 같이 발산적인 상태에서 브레인스토밍 발산이라겠지. 발산하는 그런 단계에서 할 일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양을 추구하자는 거야. 양이 많아야 된다겠지. 미숙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가 아닐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미숙한 아이디어도 다른 것과 연계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 미숙한 아이디어라는 건 사실은 없는 거지.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낸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질보다는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양이 많을 때 그 어떤 유창성이 유지되는 거고 그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만들어내는 거라서 이 유창성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요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의 네 가지 원칙 중에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지.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경직된 분위기면 말을 할 수 있겠어? 못 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면접 같은 거 할 때도 그 사람이 긴장하지 않게 약간 가벼운 질문, 뭐 오늘 뭐 했는지, 식사는 뭐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렇게 좀 재미있는 주변 얘기를부터 풀어가거든. 그래서
우리 이런 이제 브레인스토밍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단계를 앞에서 거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이제 긴장을 풀게 되면 이제 아이디어들을 내놓게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긴장할 수 없는 것이 서로 문화도 틀리고 내가 살아온 것도 틀리고 뭐 어떻게 보면 수준도 틀리고 다 각각의 사람이 모여 있는 상태가 될 거라고. 그랬을 때 이제 경직된 분위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문화의 장벽을 깨고 뭐 특색 있는 아이디어 도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부터 없애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계속 발산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분위기를 서로 이렇게 잡아줄 때 많은 아이디어들이 발산이 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브레인스토밍의 방식이라겠는데 뭐 방식이나 또는 뭐 형식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프리필링, 또 하나는 라운드 로빈, 하나는 슬립 메소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슬립 메소드는 카드 메소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필링은 뭐 의미대로 그냥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이디어들을 다 내놓는 방법이죠. 약간 체계성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를 부담 없이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게 되는데, 이거는 라운드 로빈, 그지? 우리 이제 뭐 나중에 운영체제도 라운드 로빈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모두 자기 의견을 듣고 내놓는 그런 방법인데, 이거야 뭐 규칙을 시계 방향으로 전하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하든 그거는 이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식은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상 내가 좀 의견 내놓기가 좀 수줍어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이거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의견을 이렇게 듣기 전에 다른 사람과 같은 의견을 내도 된다라고 사전에 공지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은 의견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냈으니까 나는 또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중복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하나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의견 아이디어가 아니면서도 그냥 억지로 다른 걸 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다른 사람과 같은 의견을 내도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슬립 메소드는, 이건 이제 슬립이니까 이제 적은 아이디어 이런 거라고 양이, 그러니까 자기가 낼 수 있는 의견이 조금씩이라도 내보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요거는 그 모여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때 각자 하나씩 적어내게 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빠짐없이 다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 자, 이거를 하려면 그 포스트잇 같은 거, 그지? 포스트잇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거기다가 내용을 적어서 넣고 그놈을 이제 큰 게시판에 다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데 이제 붙일 때 비슷한 의견끼리 그룹핑해서 붙이면 논의가 더 쉬워지겠지. 그래서 이걸 카드 메소드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슬립 라이팅 메소드 이렇게도 얘기하고 카드 메소드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이거는 우리나라 뭐 대기업이든 뭐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뭐 벽 같은 데다가 다 모아서 붙여놓고 뭐 옮기고, 그 다음에 각 파티별로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실제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창의적 사고에 대한 도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인드맵을 많이 쓰지. 이거를 이제 정리할 때 마인드맵 이런 거 쓰고 스캠퍼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했던가? 스캠퍼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연꽃 기법이라는 게 있어. 연꽃 기법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강제 결합법 그 다음에 시네틱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할 거는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창의적인 도구도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이런 정도 정리하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레인스토밍의 절차는 이렇게 4단계가 있어. 먼저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워밍업 단계, 이제 아이디어를 본격적으로 내는 단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먼저 셋업은 준비를 잘해야죠. 그래야 이제 아이디에이션이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목적과 토론 주제를 선정을 하고 또 참여자 리더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보통 적절한 인원은 5명에서 15명인데 제일 좋은 거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가 제일 좋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일정 계획도 좀 수립하고 계속 늘어져도 안 되잖아. 하다 보면 발산하면 끝없이 발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전 학습 과제도 부여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좀 하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토론 장소 및 준비물인데 토론 장소도 미리 정해놓고 여기에 장소에 맞게 준비물을 좀 철저하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인트로덕션 단계는 목적, 토론 규칙, 절차 등을 참여한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이해했는지 질문도 받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록자도 한 사람 선정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트로덕션 단계고 그 다음에 워밍업이라 했는데 아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를 가지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화, 아이디어 교환 이런 걸 하고 좀 웃기는 얘기, 가벼운 얘기 또는 연습 문제 이런 거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 5 내지 10분 정도 갖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릴렉스해지고 자유스러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야말로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에이션 단계는 뭐냐? 자, 5분 브레인스토밍, 2분 휴식. 그러니까 5분 동안에 막 하고 2분간 좀 휴식한다. 그리고 가능한 아이디어가 도출되도록 유도를 한다. 많은 아이디어가 도출되도록. 그리고 한 주제로 30분 이상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30분 되면 너무 늘어지고 지루하고 효율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30분 정도로 끝내고 필요하면 2차로 또 한다든가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브레인스토밍 절차거든요. 그래서 셋업, 인트로덕션, 워밍업, 웜업, 아이디에이션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둡시다. 자, 브레인스토밍 절차인데 브레인스토밍이란 집단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한 회의의 방식이다라는 거고 기본 규칙은 뭐야? 좋고 나쁘다는 비판은 하면 안 된다.
자유분방한 환경에서 해야 된다.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발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결합하고 해서 새로운 요구도 만들어낸다.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MSB라는 게 있는데, MSB는 뭐냐면 매니지먼트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야. 이건 뭐냐면, 자,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한 회의 방식이야. 그런데 여기에 단점을 보완해서 MSB로 발전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각자의 생각을 용지에 적는다. 또 메모 순서대로 발표도 한다. 고안자가 발상의 배경을 설명한다. 아이디어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거는 좀 이게 너무 자유분방하다면 이거는 약간의 절차와 체계성을 갖춘 거지. 요것이 지금의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하는 방식이에요. 먼저 각자 생각을 용지에 적고 메모 순서대로 발표를 시키고 그럼 서로 들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고안자가 발상의 배경을 설명하고 그리고 아이디어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MSB다. 그 매니지먼트 브레인스토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자,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이제 뭐 과제, 실습 이런 건데, 자,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변 사람하고 요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문제 해결을 잘하기 위해서 뭐라고? 발산사고와 수렴사고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한다. 그런 거고. 이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인데, 발산사고 부분이 브레인스토밍이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야? 유창하다. 유창성이 있다. 융통성이 있다. 독창성이 있다. 정교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의 4개 원칙을 얘기해서 비판을 금지한다, 아이디어에 편성한다, 양을 추구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한다. 그래서 비판을 금지해야 주눅이 들지 않고 유창성이 생기는 거지. 아이디어에 편성하는 거, 융통성 이런 거야. 양을 추구한다. 그지? 양을 추구하는 거. 양을 발산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지켜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브레인스토밍의 주안점이 뭐야? 주제에 대한 사전학습,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 사전학습,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회의 같은 거 한다든가, 뭐 과제를 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뭐 공모전을 준비할 때 이 방식은 꼭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